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리딩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하나뿐인 딸을 결혼시켰고 며칠 전에는 딸이 12시간의 진통 끝에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공주님을 낳아 양가에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돈께서는 제 딸아이뿐만 아니라 손녀딸까지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한다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저희 세대도 아들이건 딸이건 모두 똑같이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 딸은 여자라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차별을 받았고 그에 따른 고질적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 손자를 낳지 못한 저도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죠. 그래서 갓 태어난 외손녀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자꾸 시어머니 생각이 떠오르며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소 말이 없는 편인데 책임감이 강하고 표현은 서툴지만 진국인 그런 사람이었기에 제가 많이 좋아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아이 둘 셋 낳고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는 지독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를 둔 장남이었고 다행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죠. 하지만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은 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교육까지 오빠들과 극명한 차이를 두어 여동생은 속상해하며 우는 일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있는 집에서도 차별을 받으니 여동생의 상처가 깊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여동생을 많이 챙겼지만 여동생은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남편을 더 싫어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번다며 집을 나간 여동생은 2년 만에 시집을 간다며 이제부터 친정 따윈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지금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며 신혼 시절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저는 맏며느리였기에 그 집착이 어마어마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이 타령을 하셨고 그 스트레스와 강박 때문에 아이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조바심이 났던 시어머니는 제가 불임이 아니냐며 저를 산부인과와 용한 한의원에 끌고 다니셨죠. 드디어 결혼 6년 만에 지금의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에 시어머니는 틀림없이 아들이라며 며칠 동안 비싼 보양식을 해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임신 초기부터 아이가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히 퇴계도 하지 못했어요. 밤이면 딸을 낳아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당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신 기간 동안 하혈도 여러 번 하고 배도 자주 뭉쳐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진료를 보던 중 뱃속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에게 미안하지만 그때는 아이를 낳아도 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상처받지 않게 지키겠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여동생처럼 아예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맏며느리인 제가 그런 내색을 할 순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통이 시작됐고 시어머니는 제가 20시간의 산고 끝에 딸을 낳자 예상대로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곳에는 딸의 출산을 걱정해 달려온 친정 부모님도 계셨는데 말이죠. 게다가 저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장시간 출혈이 있었고 상황이 좋지 않아 출산 직후 대학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걱정은커녕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무슨 유언을 받느냐며 혀를 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 가득한 친정 부모님에게는 둘째 준비해야 하는데 자궁이 부실해서 큰일이라며 헛소리를 하셨고 그때 저희 엄마가 이성을 잃고 한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하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시어머니 대신 죄송하다고 허리를 숙였지만 시어머니는 바라던 손자가 아닌 것이 화가 났는지 수술 후 회복 중인 저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며 나무라셨고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첫 손주인 딸을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제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고 딸은 할머니를 무서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보다 2년 늦게 결혼한 도련님 사이에서 아들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라던 아들 손자를 낳았으니 동서는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부러웠던 적은 없지만 동서가 시어머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저를 무시하는 모습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카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급히 전화를 하셨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병원비를 계산하라고 요구했고 제가 거절하자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이어졌고 저와 동서는 끊임없이 기싸움을 벌이며 지냈습니다. 동서와 도련님의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은 조카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조카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큰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서가 저희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저희 딸은 작은 아빠 집에 가자고 했고 저희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조카에게 외제차를 선물하며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에게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으며 차별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동안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을 모욕하며 남편에게 둘째를 가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막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와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과 장손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저희 딸은 한 번도 할머니의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자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산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이사갈 곳을 알아보는 동안 딸이 매일같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집에 늦게 오는 일이 생기자 만나는 친구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만난 지 1년이 넘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인성이 바르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보고 저희 부부는 흔쾌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딸은 사돈의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는 입사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사돈의 회사에 입사한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의 귀빈 방문자 명단에 없었고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딸과 예비사위는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했고 결국 조카는 입사 취소를 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조카는 방황을 이어가며 결국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이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무뚝뚝한 남편도 결혼식 날 많이 울었고 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서툴더라도 표현하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잘 살고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마치며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